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부동산 표시 변경 중에 합병의 제한사항 있죠? 합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 했어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표시 변경, 그거 하나는 꼭 알자는 게. 변경 등기에 표시란 단어가 들어가면 표시 변경, 표시란 단어가 들어가면 단독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어디 표제부 갖고 일구 중에 우리가 명의자의 표시 변경 이렇게 표제부. 자, 그 다음에 어디 갑구.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을구이다, 을구. 자, 그러면 어디 이 갑구에 예컨대 만약에 이래서 소유권 보존된 게 누구라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갑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뭐예요?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뭐예요? 관악구 신림로, 100번 길 102단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건 이제 토지 등기부로 하면 이게 지번일 것이고, 이제 건물 등기부로 하면 뭐예요? 그거 신주소지 얘기했죠? 일단 그냥 토지 등기부라고 100번지라 해보자. 100번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100번지. 그 어디에 서울에 살다가 만약에 뭐예요? 이 관악구에 살다가 서울시 광진구로 이사했어. 광진구로 이사했던.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뭐예요? 주소 중에 그 세 가지 중에 뭐예요? 주소지만 거짓말인 거죠? 1-1번 왜? 이 권리가 바뀐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연장에 주소지만 표시만 바뀐 거니까. 그래서 1번 뭐라고? 등기 명의는 뭐라고? 등기 명의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 변경 등기. 그래서 서울특별시 뭐라고? 광진구 뭐예요? 광진구. 그 주소지를 옮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뭐예요?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고. 이름을 개명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도 명의자의 표시 변경. 항상 뭐라고 이거? 표시라고 하는 변경 등기 표시라고 하는 거. 부동산 표시 변경,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단독 신청이에요. 여하튼 간에 이해가 없습니다. 무조건 표시 변경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부기 등기 1-1번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부기 등기.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뭐는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딱 두 가지만 시험에 필요해서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는 단독이고 하나는 뭐라고? 부동산 부기 등기를 한다.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 변경은 한마디로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그 권리에, 물권 권리에 대해서 그 내용의 일부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 등기부가 기재가 돼 있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 등기부의 기재사항 중에서 일부가 불이치하다, 일부가.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일치하는데 이 사람이 이사 와서 광진구 사니까, 뭐예요? 그 주소지만 불일치하다, 일부만.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누가 하고, 갑하고라고 뭐예요? 갑과 을이 무슨 지상권 뭐예요?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지상권 설정 등기 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뭘 써야 되냐면 목적과 뭐예요? 범위를 반드시 뭐 하라는 게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은 뭐예요? 물론 목적은 나무를 수목을 심을 목적이다. 목적이고 범위가 있죠? 그 목적, 그 다음에 이 목적과 범위는 절대 안 쓰면 등기를 안 받아준다. 그 다음에 뭐예요? 존속기간 나오죠? 이 존속기간이라든가 땅 사용료 뭐예요? 지료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지급시기 있죠? 지급시기. 이렇게 존속기간 지료 지급시기는 이 내용을 뭐예요? 안 써도 임의적 사항이니까 안 써도 등기하는 데는 뭐예요? 지장이 없어요. 그럼 임의적 사항은 등기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 팔아먹더라도 이게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 제3자한테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한테 존속기간도 채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존속기간은 항상 뭐예요? 기간은 임의적 사항이다. 하여튼 무조건 우리 시험에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환매기간, 존속기간. 이 존속기간을 반드시 기재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이건 필요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꼭 좀 암기해두자. 하여튼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기간은 뭐예요? 반드시 기재한다. 아니면 필요적 기사항. 이게 아니라는 임의적이라는 의미죠. 기재가 되면 뭐예요? 기재가 되면 안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재만 되면 제3자한테 그 존속기간을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존속기간 30년이고 지료는 뭐예요? 100만 원씩이고 월 5일날 주기로 하고 권리자가 누구예요 지금? 을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사 가서 옮기는 것도 이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에요. 다 갑구의 명의자든 을구의 명의자든 뭐예요? 표시가 바뀌면 명의자의 표시 변경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권리, 지상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뭐예요? 존속기간 누가 하고? 갑과 을이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 이렇게 재계약을 해서 이렇게 재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존속기간 30년 갖고 나무 키워봤자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존속기간을 얼마로 해달라는 얘기니까 50년을 해달라라고 해서, 자, 재계에서 존속기간 얼마가 됐어요, 이거? 50년 있단. 그 변경등기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상기해보자. 어디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 범위, 존속기간, 치료 지급 시기 이 5가지 중에서 일부인 존속기간만 후발적인 재계약이라는 사유에 있어서 50년 됐죠? 현재 실체적인 관계하고 뭐예요? 등기부의 상하고 전부가 불일치하지 않고 일부가 불일치하죠? 이거 고쳐라. 이게 바로 변경등기다. 자, 그럼 당연히 어디에다가 이 등기부에다가 뭐예요? 1-1번, 1-1번, 1번 뭐예요? 1번. 자, 지상권의 무슨 등기? 지상권인의 권리의 변경등기에서 자, 원인을 재계약해서 뭐예요? 50년으로 고치죠? 이거 지워라. 이거 30년 지워라. 이게 바로 권리 변경이에요. 권리 변경. 그러면 자, 이 권리 변경인데 권리 변경에 여기에 누가 생기냐면 이해관계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뭐예요? 갑하고라고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전세권 계약 맺었죠? 그 전세권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계약을 맺고 전세금이 얼마였어요, 이거? 4천이었다. 그죠? 등기부상에 얼마? 1번에서 자,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 얼마라고? 4천이라고 썼어요. 우리단. 물론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 꼭 쓰죠? 목적인 범위 씁니다. 목적인 범위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존속기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쓴 것 중에서 뭐예요? 이 전세금만 갑하고라고 뭐예요?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해서 얼마라고 이거? 6천으로 올리지 않죠. 물론 그 전에 당연히 뭐예요?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순위 저당권 등기를 해줬어요. 1억이라고. 자, 누구한테? 병한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천만 원 올렸죠? 그래서 여기 1번 이 전세권에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변경 등기 한다. 이제 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1번 전세권에 변경 등기 하는데 자, 6천만 원으로 고친다. 그럴 경우에 자, 보세요. 이럴 경우에 과연 이 등기를 뭐로 할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냥 1-1번 부기 등기 한다면 주등기 따르죠? 이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자, 계산도 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2천만 원이 비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부동산 시가가 만약에 3억짜리를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할 때 1억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일단 시가 3억이니까 4천만 1순위죠? 그거 빼요. 그럼 2억 6천이죠? 2억 6천. 그럼 2억 6천이면 자기가 1억 빌려주면 자, 1억 6천이 남아. 그럼 만약에 부동산이 경매 들어가갖고 유찰한다 해도 자기는 받을 돈이 있어. 그 생각하고 빌려준다니. 그 생각 없이 빌려주지 않게 생각 꼭 하고 빌려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부기등기하면 주등기 따르면 얘는 4천이라고 생각하는데 6천이 돼버리니까 자, 예측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인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의 승낙서와 판결을 받으면 주등기를 하고 부기등기를 하고 받지 못한다면 뭘 하라는 게 이거. 주등기를 하라. 이승판 업주예요. 업주. 없으면 주등기 없으면. 그러면 이 4천만 원 1순위고 2순위는 1억이고 근데 3순위는 변경등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 3순위야. 자, 그러면 이때 주등기하면 이거 지우면 안 됩니다. 왜? 이거 1순위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다면 권리 변경 등기만이 이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자, 뭐는 이거? 갑구나 울구의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이해관계 자체가 없어. 이름 바꾸고 주소지 거주지 바꾸는데 뭐예요? 자, 이해관계 뭐가 있어요? 내가 이사 가는데 거주지 이사 가는데 그 피해보고 이럴 사람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자, 그래서 일단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자,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뭐라면 있다면 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뭐예요? 이해관계인의 자, 뭐라고? 승낙서. 자, 이렇게 승낙서 또는 또는 판결서가 있겠죠? 판결서.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또는 판결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다면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없다면 뭐를 하라는 게 없다면 주등기를 하라. 주등기. 자, 그러면 두 개 다 외우면 필요 없어요. 하나 외우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 뭐라 외우자고? 앞다 땁니다. 그게 뭐예요? 이승판 업주. 이승판이라는 업주가 있다. 이승판 업주. 자, 그 업주 뭐예요? 업주 이렇게 외우자.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 그러면 자, 머릿속에 이제 외우려면 당연히 뭐예요? 박스 그려놓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자, 뭐라고 이거? 표제부 있죠?
표제부. 이게 뭐예요? 갑구, 을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뭐가 있고, 자, 이 등기명인 뭐예요? 등기명인 뭐예요? 명인. 자, 무슨 등기? 표시변경등기. 이게 표시변경등기. 그 다음에 권리 뭐라고? 권리변경등기. 자, 그 다음에, 자, 토지에 대한 부동산 표시변경이고, 건물에 대한 부동산 표시변경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단독 뭐예요? 단독 공동이고, 자, 다 단독. 표시, 무조건 표시변경. 자, 표시변경. 표시대라면 다 단독입니다. 권리변경은 공동이라 했어요. 그래서 단단단공. 주주부부. 이런 식으로 외우려 했어요. 주주부부. 이승판 없죠. 이런 식으로. 단단단공, 주주부부. 자, 단단공, 주주부부. 이승판 없죠. 이런 식으로 좀 외우자 했어요. 좀. 그 외워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 자, 6번 문제는 별표합니다. 꼭 별표해 주시고, 6번 문제 보자. 별표 꼭 해주시고, 다음 중 변경등기 사항 중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변경등기는 1개월 의무가 뭐하며 주어지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뭐예요? 건물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있다. 건물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있다.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는 단독이고 뭐예요? 주등기로 한다. 맞는 얘기다. 근데, 자, 이번에 토지의 분합일의 경우는 등기부의 신설과 폐쇄가 동시에 날 수 있다는데,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분합일. 우리가 분할한다. 분할한다는 말하고 합병한다는 걸 합해서 뭐라고 얘기해, 이거? 분합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자, 이해만 해주자. 요거 이해 좀 해주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땅 있죠? A라고 하는 땅에 뭐예요? 이 일부를, 면적이 500인데, 이 300과 200을 해서 요 200을 뭐예요? 옆에 B 땅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부 뭐예요? 등기부가 다시 만들어지고 뭐 폐쇄하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등기부에는 500을 300으로 바꾸면 되고, B라는 등기부 뭐예요? 이게 만약에 300이었으면 300하고 200을 더하니까 500이 되는 거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신설과 폐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각자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죠. 그 다음에 3번의 소재지보 변경도 1개월 의무가 부과되는데, 특히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자, 국민들이 하겠어요? 잘 안 하지. 그냥 법의 규정은 있을 뿐이고, 자, 소관청이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할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 자, 4번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시 먼저 등록사항을 이동 정리하고, 변경 등록된 대장을 첨부한다. 보시고, 그 다음에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부기등기죠? 네, 권리 변경은 공동이고 뭐예요? 부기등기로 하지만, 그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예요? 없다면 주등기를 한다 할 수 있죠? 그 얘기죠. 자, 7번은 뭐예요?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자, 8번의 등기관의 직권경영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직권경영등기. 그럼 직권경영등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기재할 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 기재했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못 기재했으니까 틀린 거 있는데 등기관의 착오 이유가 등기관의 과에 의해 것이고, 기존 등기와 경정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첨부하고, 그 사전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사후에 그 직권 경정등기하고 우리가 직권으로 경정등기 했습니다. 사후에 뭐 하는 거 이거? 사후보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옆에 써놓으세요. 4번에. 사후보고. 사후보고. 물론 해설이 있네. 거기. 사후보고 있는데. 자, 사전보고 아니라 사후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경정등기 할 때 취지를 등기 신청하는데 통보하죠? 근데 이때 뭐예요? 그 명의자가, 권리자가 뭐예요? 2사람 이상일 때는 한 사람한테 합니다. 아까 변경등기 나올 때 그러니까. 변경등기. 자, 그 다음에 그 9번에 경정등기에 옳은 거 있어요. 경정등기에 옳은 거. 그래서 1번은 소유권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의한 명의자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써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 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가 있는 3자의 승낙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 이렇게 문제가 딱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런 건 표제부는 이해관계는 없어요. 아까 이해관계 문제는 어디에만 있다 그랬어요, 이거. 그 권리 변경에만 있다 했어요. 권리 변경.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3번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일부만의 말소 등기 의무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전부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이게 일부를 지우죠? 일부를 지우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일부 지우는 건 이게 바로 뭐예요? 일부 말소 등기란 말은 없어요. 일부 말소라고 하는 개념이지 말소 등기란 말은 없고 일부 말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자, 4번에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 등기 명의를 뭐예요? 법인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건 절대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이전등기하는 개념이지 고쳐야 될 개념이 아닙니다. 법인한 사단이 법인화됐을 때는 명의자의 뭐예요? 명의자의 경우 이건 이전등기 개념입니다. 절대 그 4번처럼 뭐예요? 4번처럼 자, 거기 그
자, 부동산 뭐예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으로 이제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5번에, 자,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취업 문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저기 하진 않으니까. 이게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답으로도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잘 보라는 게. 자, 표제부는 절대 뭐가 없다고. 이해관계 없다.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건 저기예요. 그러니까 그 4번이나 그 4번 있죠? 1번, 4번 이런 거는 뭐예요? 그 답으로 나올 염려가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법이 정한 상속권에도 상속 등에 마친 후에 자, 공동상속의 1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하죠? 이게 경정등기할 수 없다 하는 게 뭐 있다. 원래 원칙은 있다예요. 원래 원칙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자,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뭐예요? 그 부모님의 이제 사적 자체 원리에 대해서 가족이 뭐 하는 게 이거? 가족이 분할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분할 협의를 안 하니까 뭐예요? 안 하니까 자, 이 법에 정한 법정 지분대로 만약에 법정 지분대로 등기가 됐다면 처음부터 잘못 쓴 것이니까 나중에 뭐예요? 처음에 자, 협의하는 게 원칙이야. 협의를 다시 했다면 그건 뭐예요? 변경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경정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참고로 들으시고 한 20년 만에 한번 나오는 문제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9번 문제는 뭐예요? 9번 문제는 뭐하고 이거 2번하고 3번이라는 내용이나 2번, 3번 내용이나 잘 봐두죠. 자, 넘겨세요. 자, 10번 문제는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등기인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따라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별을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죠? 완료되면 소급해서 뭐 받을 때 접수받을 때 이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정산정보 처리에 저장할 때 그게 접수받을 때 그때 소유권 변경이 생긴다. 물권 변경이 생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번 거기 자,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 일동 건물에 속하는 뭐예요? 전부에 대해서 뭘 사용한다? 1등기 사용한다 그랬죠? 근데 3번은 자, 방금 그랬죠? 아까 그랬습니다. 변경등기든 경정등기든 의무자가 두 사람일 때 직권 경정등기를 마치면 자, 그 전원한테 뭐예요? 통지해 주는 게 아니라 자, 하여튼 뭐예요? 전원한테 통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사람한테만 통지한다 그랬죠? 하여튼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나 자, 변경등기나 자, 누가 통지 의무가 생기면 절대 소유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다 주는 게 아니라 몇 사람만 준다? 한 사람한테만 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말소등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소등기가 중요하니까 말소등기를 잘 보자. 말소등기를. 자, 그러면 우리가 변경등기는 아까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각종 소유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목적 중에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자, 전세권 이전, 자, 그다음에 저당권 이전, 무슨 설정 등기.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의 각종 권리가 등기를 하려면 이 객체를 따지는 것이지만 이 변경과 말소 등기는 이미 등기부에 뭐 한 거 이거? 기재된 거 있죠? 기재된 거. 기재된 거에 대해서 변경하고 경정은 일부고 말소 등기 전부를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이 뭐예요? 갑과 을이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원시적으로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잘못 기재가 됐어요. 예컨대 1번에서 이렇게 자, 전세권 계약을 맺었으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건 맞아요. 전세권 계약을 맺었으니까 전세권 등기한 건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권 등기했는데 자, 전세권 등기인데 일부를 잘못 쓴 거야, 처음부터. 자, 원래 두 사람 계약사상의 전세금이 얼마인데 4천인데 얼마로 썼다는 얘기니까 5천이나 썼다. 그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 쓰죠? 그 다음에 목적인 범위 씁니다. 목적인 범위 쓰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뭐예요? 이 내용 중에 전세금 일부만 잘못 썼으니까 이 아래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래. 그래서 1-1번. 1번 뭐라고? 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해서 경정등기를 해서 자, 경정등기를 해서 뭐라고 이거? 자, 뭐라고 친다는 얘기예요? 자, 4천만 원으로 고친다. 고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요 내용을 뭐 하면 돼 이거? 요 내용을 지운다 아니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경정등기예요.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고친다. 근데 원시적으로 일부가 아니라 원시적으로 뭐라고 이거? 원시적으로 전부를 뭐 하게 됐다 이거? 전부를 잘못 쓰게 됐다. 전부를. 그럼 원시적으로 전부를 잘못 썼으니까 자, 이렇게 잘못 쓴다. 그럼 잘못 쓰게 되면 자, 이 등기부상에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전부를 잘못 썼죠? 그럼 1번에서 이건 뭐예요? 시험 문제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라고? 계약은 전세권인데 만약에 뭐예요? 지상권이나 아니면 저당권이나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한다는 얘기. 그러면
이거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가 전세권인데 등기 목적은 저당권이니까. 자, 등기부에 쓸 목적은 저당권 설정 등기 했으니까. 절대로 이거는 뭐예요? 절대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직권말살. 그러니까 일부를 잘못 쓴 게, 일부를 잘못 쓰면 고치지만, 전부를 잘못 쓰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되니까. 자, 뭐라고? 1번 뭐라고 이거? 저당권에 무슨 등기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소 등기. 그래서 일부 말소 의미는 변경과 뭐예요? 경정이지만, 전부를 말소하는 의미는 뭐라고? 말소 등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 변경, 경정과 말소 등기는 이미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뭐예요? 써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고치는 거고 소멸시키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그 요건을 따져보자. 그 얘기예요, 요건. 하여튼 그래서 자, 뭐 나오면 말소 등기에 대해서 나오면 이렇게 말소 뭐라고 이거? 말소 등기에 대해서 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말소 등기. 자, 항상 뭐예요? 기본 요건은 자, 한마디로 뭐라고? 전부를 뭐 하는 것이다? 전부를 소멸해서 하는 게 말소 등기지. 일부 몇이 일부 뭐예요? 일부 몇이나 일부 뭐예요? 일부 말소에 의하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말소 등기 할 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뭐예요? 이해관계인의 자, 이해관계인의 뭐라고 이거?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무엇을 판결서를 반드시 뭐라는 게 판결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놨어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거 틀린 말이다. 꼭 첨부해야 된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자,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갑과 을이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과 을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뭐 했다는 얘기 이전시켰다. 그래서 1번에서 뭐예요? 소유권 묻었는 게 갑. 자, 2번 이전는 게 을.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 매매가 뭐예요? 저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절대 무효다. 그러니까 갑의 문명을 이용해서 을이 뭐예요? 자, 시가 5억짜리를 1억 5천에 꿀꺽 했어요. 소유권을 가져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등기가 뭐예요? 절대 무효입니다. 그 얘 믿고 뭐예요? 얘 믿고 뭐 해봤자, 자, 이렇게 1번에서, 자,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봤자, 얘도 당연히 무효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소송에서 판결받고, 이렇게 판결받고, 자, 이 등기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신청하죠?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해버리면 이 병에 가볍게 돼.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등기관은 뭘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이 병의 승낙서를 받아라. 이 병의 승낙서를 받아오게 되면 자, 이 지금 저당권은 이해관계는 이 저당권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하겠다. 직권으로 뭐 하겠다? 직권으로 뭐예요? 말소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관계인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예요? 판결로 말소할 때 승낙서 가져오라는 얘기인데 얘가 승낙서 안 주겠죠? 자, 그러면 다시 소송합니다. 다시 뭐예요? 자, 대항력이 생기니까 절대 무효니까 공신이 없으니까 자, 이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이렇게 승낙서 안 주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뭘 안 주면 승낙서를 안 주면 뭘 받으라고 이거? 판결서를 받아오라. 이제 승낙서 안 주면 뭘 받으라고? 판결서 받아와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이해해 두시고, 이해관계는 승낙서 판결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물론 뭐예요? 절대, 말소등기에는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는 거 없어요. 만약에 만약에 뭐예요? 자, 저당권이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도 안 갖고, 억울하게 뭐예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자, 이렇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가 됐다. 그죠? 그러면, 자, 절대, 이 적법한 이 적법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킨 이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다 3번 뭐라고? 1번 저당권 뭐예요? 말소 등기를 또 뭐라고 이거? 또 말소한다. 이런 건 절대 없다.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자, 이런 거 있을 수 없으니까 무슨 등기를 먼저 하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여기다 자, 1번 저당권 무슨 등기를 먼저 하고 이거 회복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등기와 똑같이 요 등기와 똑같이 뭐라고 이거 1번 있죠? 1번. 자, 이 등기와 똑같이 1번 뭐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 을이라고 이렇게 뭐 하라는 게 이렇게 회복 등기 하라. 이렇게 회복 등기. 이게 회복 등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을구라고 하는 등기부상에 1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앞에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나와서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항상 뭐 이게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그 전당부에 무슨 등기를 먼저 하라는 얘기니까 회복 등기를 먼저 하라.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절대 뭐예요? 이게
이 말세법 등기가 요즘 잘 안 나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여튼 간에 절대로 뭐예요?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하는 그런 권리는 없다. 그런 말소 등기는 없다는 거 이해하자. 자, 그럼 말소 등기는 뭐예요?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다. 공동의 원칙이다. 모두 가능해요, 이거. 단독 신청도 가능해요. 자, 등기관이 뭐 하는 것도 있고, 직권 말소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공동 신청, 뭐, 당연히 말소 등기 공동의 원칙입니다. 근데 단독에서 우리가 이해해 줄 사항은 뭐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그 소재불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재불명. 그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면 꼭 뭐예요? 소재불명일 때, 기억할 소재불명 있죠? 이 소재불명일 때, 당연히 뭐 불명일 때. 자, 뭘 하고 이거? 소재일 때는, 자, 법원에 가서 뭐 한다는 게 공시 최고를 해서 무슨 판결을 이 재권 판결 받고 단독을 할 수 있어요. 꼭 이 재권 판결 받으라 하는 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가등에서 또 하나 알아둘 사항은 뭐냐면 처분금지 이렇게 처분금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처분 뭐예요? 가처분 등기 이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있죠? 권리 말소, 이전등기 말소는 이건 뭐예요? 이것은 단독 신청이에요. 꼭 단독 신청이니까. 그 설명을 잘 들으시고 자, 이거는 계속 몇 번, 동영상을 계속 몇 번 보셔야 돼요. 몇 번 안 보시면, 자, 헷갈립니다. 자, 보시면 이 얘기 지금. 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을한테, 뭐 했어요, 이거? 을한테. 자, 2번. 이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를 이 매매가 뭐예요? 사기당했다, 사기. 을이 갑이 뭐예요? 그 집 앞에 오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니까 집 팔으라 해서 팔았더니 월드급 경리상이 들어섰다. 너무 속았다는 게요. 그래서 2번 무슨 등기 했다는 게요. 소유권 등기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뭐예요? 사기당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민법 몇 조? 민법 110조 사기강박, 이 사기강박의 단서조항에 선의삼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 선의삼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니까 갑이 소송하면서 자, 법원에 촉탁해서 여기 등기소로 뭐예요? 자, 등기소로 이 촉탁 등기가 들어온다. 뭐가?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왔다. 이게 그죠? 그럼 가압류니 가처분이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처분이 가능해요. 왜? 이거는 진짜 처분 금지가 아니라 소송 중에 임시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병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여러분 주의할 점은 그래서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전 등기는 뭐예요? 각하면 안 돼요. 이거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등기가 돼요. 이건 진짜 처분이 아니라 뭐라고 이거? 가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이렇게 뭐예요? 갑이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승소해서 자, 승소했다 갑이. 그 갑이 승소했다는 건 이게 얘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 촉탁을 해서 가처분 등기니까 이 갑을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뭐예요? 가처분권자라고 얘기해. 가처분권자. 그럼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 말소시키고 또 뭐예요? 가처분의 권리 이걸 이게 말소한다. 그러면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이 이전 등기 말소하기는 이게 꼭 뭐예요? 촉탁 같아요. 촉탁 아니면 직권 말소 같아요. 헷갈린다니까 사람들 헷갈리니까.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자, 뭐라고 이건 항상 뭐라고 이거 단독으로 두 개를 다 단독으로 말소한다. 물론 이 가처분은 직권 말소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요. 가처분 이후에 이렇게 가처분 이후에 이전 등기 말소 이후의 말소는 뭐예요 이거 단독이다. 이후 말소 단독이다. 가처분 이등기 이후 말소 단독이다. 그거 잊지 말고 꼭 좀 기억을 해주자. 가처분 이후에 자 이전 등기 말소 꼭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걸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권 말소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직권 말소. 자, 왜 그러는데 뇌물 받은 이중자. 이중자. 그 뇌물 받은 이중자 있죠? 그 뇌물 받은 이중자 보게 되면 무슨 뭐 드라마 무슨 뭐 태양의 후예인가 무슨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그 드라마에 뭐예요? 그 드라마에 거기 군인 무슨 거기 뭐 좀 약간 그 사령관으로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별 3개가 중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이제 보시면 이제 군인 계급이 좀 이해가 될 텐데 높은 거예요. 이중장 하면 그 뇌물 받은 이중장이 뭐예요? 관사를 뭐하고 이거 관사를 환수하고 뭐예요? 환수하고 뭐라고 이거 직마시켜라. 관사를 환수하고 직마시켜라. 이렇게 외워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뇌물 받았으니까 관사를 환수하고 직말하라. 그래서 이게 이가 뭐냐면 이해관계는 뭐예요? 이해관계는 뭐라고? 승낙서 첨부했으면 아까 소유권 이전 게 말소할 때 자, 그 이해관계는 뭐가 첨부되면 승낙서 되면 그 이해관계는 자, 그 제3자 저당권 등기를 등기관이 뭐 한다 했어요? 직권 말소한다 했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에 자, 가등기할 때 다시 보겠지만 중간처분 등기. 가등기한 본등기할 때 중간처분 등기 있죠? 중간처분 등기는 왜?
가등기하고 나중에 본등기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먼저 처분했던 거 있죠? 그 등기는 자 나중에 본등기하면 순위가 밀리니까 직권말소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장기간 방치되는 게인데 1900 몇 년도 80년 이전에 등기부상에 장기간 방치되는 게 자, 그건 잘 안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관할 위반입니다. 관할 위반. 관할 뭐예요? 관할 위반 등기. 그다음에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 자, 그다음에 환매권, 환매특약 등기. 자, 환매권의 실행으로 이전 등기 마치면 특약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자, 수용에 대한 등기 마치면 뭐하고 못 빼놓고 지역권하고 뭐예요? 상속 등기 빼놓고 다 뭐라고 이거 직권 말소를 했어요. 그 직권 말소 좀 기억해 주자. 그다음에 자, 항상 말소 등기 주등기라 했으니까 문제 한번 보자. 자, 문제 보시면 거기 11번 문제는 좀 별표 좀 해드리겠습니다. 11번 문제 꼭 별표해 주시고 보자. 그러면 권리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써 있어요. 권리말소는 뭐라고 하는 게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자, 하여튼 뭐예요? 기본적으로 말소 등기는 항상 뭐라고? 공동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일 경우에 재권 판결을 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채권 또는 영수증에 의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졌다. 항상 뭐예요? 자, 그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인데 소재가 불명하면 자, 공시채에 의해서 재권 판결을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3번 갑을병으로 소유로 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가게 있는 병 3자 있죠? 여러분이 한번 병이 돼보세요. 전 소유권자가 말소가 하든 말든 뭐예요. 그건 신경이 안 써요. 내가 지금 현재 소유권자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의 소유권 연기 절차 보존을 위한 가등기한 본등기였죠?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 등기는 등기관이 명인에게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조정의 기간을 계산하는 게 이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절대 뭐 한다고? 일단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에 즉시 뭐예요? 즉시 말소했다고 통지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받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등기가 신청한 권리가 실제표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가 완료됐다면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말소하라. 직권 이게 뭐예요? 직권 말소.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었다. 그 다음에 12번도 별표합니다. 12번도 말소 등기.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1번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가 뭐예요? 부족한 경우이다. 자, 확정 판결에서 등기를 말소할 경우 등기사항 이해관계 내 승낙서 등을 신청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무조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승판이라고 하는 이해관계 내 승낙서, 이승판. 승낙서나 판결서 나오면 꼭 앞에가 뭔가 보라. 앞에 봐서 뭐라면 이거 말소 등기라면 꼭 첨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등기를 각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족한 경우에 말소 등기 자체가 말소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절대 말소 등기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신청 정보의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뭐에 첨부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말소를 뭐에 청구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자, 가능한 등기가 요거 하나예요. 가등기 말소. 자, 그 다음에 여기 처분금지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에서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경제인 제3자의 등기 말소 등기도 뭐하라는 얘기고. 자, 동시에 신청하라고 이거 단독이라는 게 동시에. 처분금지 가처분기.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2번이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말소 등기할 때 이승판 있으면 꼭 자,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당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뭐예요? 말소 등기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몇 개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말소 등기 허용된다. 이건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5개 중에 자, 5개는 뭐예요? 5개 중에 자, 그 기억은 빼니까 4개를 봅니다.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죠? 아, 그건 멸실이에요, 멸실. 그거 뺍니다. 그럼 이제 1, 2, 3번 중에 3가지인데.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소유자는 뭐예요?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 뭐 당연합니다. 공동이죠. 자, 등기의 일부를 지우는 것은 그건 뭐예요? 변경이나 경정이라 그랬어요. 변경은. 자, 그러니까 말소등기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변경과 경영 아니다 그랬으니까 변경과 경영이니까. 그래서 미음번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할 때는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위해서 1번 아들을 위해서 뭐예요? 소유권 무전등기 누구에 의해서? 갑에서. 2번 뭐라고? 이전등기 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했다는 게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를 했다는 얘기. 특약 등기를. 누가 앞으로? 자, 갑 앞으로 했다는 얘기. 그래서 이 갑이 5년 이내 돌아와서 뭐예요? 다시 뭐 한다는 얘기 이렇게
3번 소유권이었는 게 원인을 몰해서 환매를 해서 다시 사갔죠? 이게 환매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전되게 했으면 이게 특혜 필요 없어졌잖아. 그러면 등기관이 뭐하라는 얘기야 이거. 직권말사라 이제 그런 얘기야 직권말사.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하면 세 가지가 옳다. 3번이다. 자, 뭐 15번은 신경 쓸 거 없고. 자, 여러분 거기 16번 문제를 이제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틀린 거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등기가 실체 관계가 뭐예요? 부적하게 된 경우에 기존 등기의 전부를 뭐하기 위해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써 있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전부라는 말이 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 등기에 있어서 자, 이해관계인 저당권자의 동의가 뭐라고 이거? 동의가 자, 필요하다 써 있는데 자, 저당권의 목적인 소유권의 말소에 있어서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3번에 뭐예요? 전세권자가 뭐가 돼서 이거 행방불명 됐죠? 거기 전세 아까도 이 문제 나왔죠. 이건 이거 공시채권에서 채권 판결 받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그 단독으로 이렇게 전세금 반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뭐라고? 공시채고에 의한 뭐예요? 자, 채권 판결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제3의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말소할 때 어떤 권리 말소를 함에 있어서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지상권 등기 아래 저당권 등기 했죠? 그럼 지상권이 뭐예요? 지상권이 뭐게 되면 지상권 아래 이렇게 1번에서 1번 지상권 뭐예요? 설정 등기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1-1번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하죠? 그러면 이 지상권이 뭐예요? 존속기간이 이제 끝나갖고 말소할 때 여기다 이제 뭐예요? 자, 여기 말소할 때 1번 지상권 말소 등기하죠? 그 다음에 요것도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때 이 지상권 말소로 인해서 저당권 말소한다. 그 뜻을 써라는 얘기예요. 자, 왜? 부기등기는 직권이 말소하니까 주등기 없어지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5번에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할 때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 말소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요. 그거 아닙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그냥 직권 말소예요. 왜? 그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은 말소 등기 성명이 옳은 거랬어요. 자, 1번 말소 등기는 절대 일부가 아니라 했어요. 전부라고 하는 말이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등기관이 등기 완료 후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절대 무효니까 말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거 말소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에 수용 나왔죠? 절대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은 함부로 말소하면 안 돼요. 지역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무전 착오에 격려된 경우가 등기면의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뭐예요? 말소할 수 있어요. 부전 등기.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말소 등기는 기존의 등기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시킨다는 점에서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멸실하는 것은 멸실하는 뭐와 구별된다는 게 멸실 등기와 그게 맞는 얘기죠? 구별된다는 얘기. 자, 18번은 뭐 비슷하니까 넘기세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자, 별표 꼭 해두시고 19번 문제.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입니다. 없는 등기. 그 당연히 그럼 뭐예요?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건 그 5번이 답에 왜 위조가 됐을 때도 인감임명이 위조가 됐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처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유치권은 당연히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농지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번은 채권자 의리 등기 신청에 의한 채권자 의리 신청해서 가압류 등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가압류라고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건 법원 가서 하는 거고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 민사과에서 어디로 등기과로는 뭐예요? 이 촉탁 등기에 돼. 촉탁 등기.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 상속 등기 안 되니까 5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 자, 직권으로 말소할 경우 써 있어. 직권 말소할 경우.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번 등기 인청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가해진 경우에 당사자에게 등기의사가 있고 실체관계의 유효합은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직권 말소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 자, 2번이 왜 답이냐면 관할권 위반 등기인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돼요. 뭐 실체관계와 부합과 아무 상관없어요. 왜? 관할 위반이면 예컨대 A라고 하는 등기소에 가서 A 지역에 A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인데 B 가서 하면 B라는 데서는 뭐예요? 그 등기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무효다. 그 다음에 자, 3번 위조라는 단어가 보이죠?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말소할 수 없고. 자, 4번은 뭐예요? 신청 대리인이 없죠. 무권 대리인 얘기죠?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근데 징여를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 보면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가 유효권에서 다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 자, 이게 자주 나옵니다. 자주. 자, 그 다음에 21번은 꼭 별표해 두시고. 보자, 21번. 그래서 뭐라 돼 있어요?
자, 작년 문제인데 말소 등기할 때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삼자가 있으면 삼자가 뭐라고 이거 승낙이 뭐라다 필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뭐가 되는 후 이전된 후 제3취득자가 근저당 설정자가 공동으로 근저당권 자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21번 문제하고 22번 문제가 유사해요. 유사하니까 자 그 내용을 보자. 자 그래서 여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상의 1번에서 소유권 문제 등기 이제 권리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권리자가 갑입니다. 1번 뭐라고 이거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을 넘겼어요. 이렇게 넘겼다. 병한테. 자 그러면 방금 본 대로 그 3번이 그 얘기죠. 아니 그 2번이 그 얘기예요. 근저당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3자한테 넘어갔죠? 이 제3취득자가 근저당 설정자와 이 사람과 두 사람이 공동으로 근저당 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말소하든가 이렇게 둘이 말소하는 거 이 두 사람이 말소하는 게 말이 돼요. 권리자끼리.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렇게 병하고 을이하고 저당권자하고 제3자 이 소유권 새로운 소유권자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얘가 돈 갚으면 얘가 말소하는 것이고 얘가 돈 갚으면 얘가 병이 얘한테 돈 다 주고 사면 얘가 말소할 것이고 이걸 안고 사면 얘가 말소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 전 소유권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현 소유권자도 권리자에서 이렇게 말소하든가 이렇게 말소하는 거지 이 두 사람이 말소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말세복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4번에 근저당 이전된 후 근저당 양순이 소유권자인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 양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렇게 자 등기부상의 1번 소유권 문제 등기 이건 이제 뭐예요? 권리자가 누군가 아니라 의무자가 누구냐 했을 때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이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게 이전됐다. 1-1번 1번 뭐예요? 저당권이 이전 등기 됐죠? 그러면 자 이건 부기등기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살아나니까 이 등기를 말소할 때 얘가 의무자고 이 의무자 병이 뭐예요? 병이 의무자고 나중에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 말소하겠다. 그런 얘기지.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당연히 틀린 것이고 자 5번에 가등기 의무자는 명인의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받고 아저씨가 조카가 떨어졌으면 걔 승낙서 받고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22번 문제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거 자 방금 하나만 이제 보시고 뭐냐면 갑소유 부동산에서 을명의 근저당 등기 을명의 전기가 정해졌지 이렇게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을명의 저당권 자 근저당권 저당권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 그 다음에 병명의 이전 등기가 됐죠 이렇게 그 얘기 지금 일대 했을 때 자 보세요. 종료된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근저당 등기를 1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돈 갚았다는 게 피담보 채권의 뭐예요? 채권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 피담보 채권의 뭐라고? 채권의 뭐예요? 변제 자 쌍괄의 2번은 뭐예요? 자 두 사람의 그 말소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됐어요. 원인 무효 예. 이 두 개가 원인 무효가 됐어요. 자 그럼 뭐라고 이거? 옳은 것만 묶은 거 그랬죠? 그래서 여기 기억 1의 경우가 뭐 1의 경우가 돈 갚았으면 갑은 실제법상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자 이렇게 뭐예요? 갑이 돈 갚았으면 뭐예요? 갑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 이거 권리자니까 기억은 당연히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2의 경우 갑은 2의 경우 뭐예요? 2의 경우 이 원인 무효가 됐죠? 2의 경우 갑은 말소 등기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인 무효가 됐고 소유권이 넘어왔으면 얘가 현재 소유권자죠? 그럼 원인 무효였으니까 이거 뭐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지 전 소유권자가 행사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답이 당연히 맞고 그다음 자 거기 디귿 1의 경우 돈 갚은 경우 갑 또는 병은 을과 공동으로 뭐예요? 그 갑 또는 병 그러니까 이거 아까 얘기해 그 21번 문제 같아요. 갑 또는 갑 아니면 병은 을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하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말소하지 아까처럼 이렇게 공동 말소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21번에 2번처럼 그래서 공동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니은하고 디귿이 맞아 3번 얘기해서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니 1번에 2의 경우 자 을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을이 뭐예요? 을이 단독으로? 을이 단독 이게 말도 안 돼. 단독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을이 단독으로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 병하고 뭐예요? 병하고 을하고 공동 말소다. 원래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야. 안 하니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판결이 있고. 자, 그 22번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고.
자, 21번이나 별표도 주고 그거나 나중에 다시 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말소 등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